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33,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부분의 내용은 지금 나오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익혀주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냐면 한 번만 나오는 건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건 연금. 현재 금액은 현재 가치, 지금 금액 현재 가치, N년 뒤 금액은 미래 가치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돈의 종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4개. 그것과 관련된 개수 4개. 그리고 적금 부을 때 사용하는 감채기금 개수, 미음 들어있으니까 미래 가치 개수, 상환기금 개수라고도 했었죠. 적금 붓는 것. 곱하면 얼마씩 모아라 적립금액이 나왔어요. 지금 돈을 한꺼번에 빌렸네요. 저당에 곱해서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구하는 게 저당 상수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네요. 그래서 이제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우리는 이자도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단리 방식이다 그러면 X예요. X. 그 다음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언제나 항상 저당 상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이 포인트죠.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네요. 그럼 만약에 저당 상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면 그것의 역수인 뭐가 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을 것이다. 걔로 나눠줘도 결과는 똑같죠. 이제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그럼 얘는 적금 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5년 후에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3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은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3억을 돌려받는 거다. 얘가 상환기금이니까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 감채기금 계수였죠. 감채기금 계수 또는 상환기금 계수였습니다. 고로 3억에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를 곱해서 구하는 건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X네요. 그럼 만약에 상환기금 계수가 없다면 얘의 역수인 뭐로? 감채기금 계수로 나눠서 계산할 수도 지금 상환기금 계수의 역수인 연금의 내가 계수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이렇게 딱 나온 순간 연금이네요.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 그럼 얘는 5년간의 연금액이죠, 연금. 걔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뭘 곱하면 된다?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는데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안 주고 뭐라고 지금 줬죠? 저당 상수의 역수라고 줬죠. 저당 상수의 역수가 바로 연금의 현가 계수잖아요. 5. 그 다음 5번. 전체 돈에서 갚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 상환 비율. 전체 돈에서 남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 잔금 비율을 더하면 당연히 100%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환 비율이 40%면 잔금 비율은 60%, 잔금 비율이 80%면 상환 비율은 20%다. 네. 그래서 더해서 100%가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 100%입니다.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과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을 더하면 100%?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환 비율의 계산은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우리는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나오면 다 분수식이잖아요.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분수의 이름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환 금액이 지금 분자로 들어가네요. 상환액이. 그리고 분모에는 대출 원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기간 연금액으로 쫙 쪼개진 저당 상수를 곱해서 매기간 연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연금의 현가 계수 상환기간을 곱하면 상환기간 동안 연금들의 현재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상환액이죠. 그럼 이번엔 매기간 연금액의 연금의 현가 계수 전체 기간을 곱하면 전체 기간 연금의 현재 가치, 그게 대출 원금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 기본적으로 갚아나가고 남은 돈이 있다는 건 저당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당과 관련된 내용은 연금의 현가 계수였죠. 뭉태기 금액을 구하는 것.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가지고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을 구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상환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나눠서 구하더라.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1, 100%지 0이 아니었습니다.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연금과 관련된 현재 가치와 관련된 수는 저당 상수지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었죠. 기억하는 방법 죽음의 T였어요, 여러분. 일현, 일미,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끼리는 미래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였다. 근데 연금끼리는 절대로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가 역수가 아니었죠. 섞어 쓰지 않아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게 뭐였죠? 저당 관련 내용.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였습니다. 저당 상수는 미음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연금 관련된 현재 가치 계수였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지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X.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주택저당 대출 받은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여러분 대출원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건 원리금 균등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붙는 건 단리다, 복리다? 얘가 복리죠. 단리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 5번.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있대요. 그럼 현재 5억은 일시불이죠, 여러분. 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을 한대요. 그때 5년 후에 주택가격이 알고 싶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시불의 5년 뒤 미래가치니까 동그라미를 알고 싶으면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사용하는 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죠. 답이 5번이 맞는 답이죠.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알고 싶으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3번.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하나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그랬죠. 10%다 그러면 110%. 110%는 1.1이었어요. 5%면 105%, 1.05. 그래 놓고 2년 뒤면 2승, 2번. 5년 뒤면 5승, 5번이었죠.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하면 이자를 더해야 되니까 곱해주는 거고, 구한 놈으로. 현재 가치를 구해라 그러면 이자를 빼는 거니까 빼는 건 땡땡 붙이면 나누기였죠, 여러분. 그리하여 지금 5년 후니까 할인율이 지금 연 7%니까 107% 된 금액을 구하는 거네요. 107. 그럼 1.07입니다. 5년 뒤니까 5번이죠, 여러분. 최종 현재 가치 금액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만 원짜리는 반올리마. 그래서 1.07의 5승인데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놈으로 나누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릿수를 1 두들기고 공을 8개를 두들기지 마시고 그냥 1 나누기 1.07, 1.07, 1.07, 1.07, 1.07을 5번 해주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얘는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7일 얼마가 나오는데 10만 원짜리 반올림 한다. 그랬으니까 7,1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현재 가치를 구해라 그러면 나누는 거고 미래 가치를 구해라 그러면 곱하는 것이다. 기억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의 화폐의 시간 가치 관련 내용을 풀어봤어요.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